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드디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타보게 됐습니다. 물론 2.5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2.5 가솔린 한번 타볼 텐데, 야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이거 잠깐 타고 도로를 나갔는데 다 쳐다봐. 야 저게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다. 야 생각보다 차 큰데? 그리고 이제 정차에 있을 때는 아주머니께서 문 열고 그 차 어때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차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과연 어떤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지금 엔진이 뭐예요? 2.5 4기통 가솔린이잖아요. 원래 팰리세이드는 뭐예요? 3.8 자연흡기 6기통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팰리세이드 6기통의 그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과연 4기통으로 대체가 될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승차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딥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팰리세이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약간 돈도 좀 있고 가족들과 함께 타려고 하는 패밀리카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차감, 옵션, 주행 질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딥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옆에 세워져 있는 이 팰리세이드, 뭐 컬러나 외장 워낙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캘리그라피 전용이에요. 우리가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이렇게 막 설명해 드렸는데, 요 차량의 컬러의 이름이 로보스트 에메랄드거든요. 이 로보스트 에메랄드는 캘리그라피만 선택할 수 있는 전용 컬러입니다. 게다가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면은 21인치가 선택이 되는데, 요 21인치 역시도 캘리그라피만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외관을 딱 보면 이 차는 그냥 캘리그라피예요. 캘리그라피는 전용 범퍼와 이 라인 있죠, 크롬 라인, 범퍼 디자인, 이게 달라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설명했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릴과 범퍼로 딱 정면에서 알아봤는데, 소소하게 찾아보면은 풀체인지 팰리세이드는 외관에 그리고 컬러에, 휠에 캘리그라피랑 차이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색깔이 보인다 하면은 얘는 캘리그라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솔직한 이런 색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한 1년 정도 팔다가 갑자기 연식 바뀌고 이러면은 야 이 색깔 어디 갔냐? 하면 단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없어지는데, 로보스트 에메랄드 펄 자체가 생각보다 예뻐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게 그냥 초록색 아니야 하는데, 밝은 햇빛 아래에서는 살짝 그 진청색? 약간은 좀 어두운 초록색 느낌도 나고, 아니면은 그 푸른 나무 있죠, 약간 좀 어두운 푸른 나무 색상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나 어두운 곳에서 볼 때는 검정색의 느낌도 나서 과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옆에서 햇빛을 바라볼 때 측면은 초록색인데, 위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요런 이 보닛 있잖아요, 여기는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해도 무난하다, 나는 캘리그라피 살 거다 하시면 이 로보스트 에메랄드 컬러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휠입니다. 원래 프레스티지도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옵션을 추가하면 20인치까지 들어가는 거죠. 캘리그라피는 20인치가 기본이에요.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이 21인치 휠을 옵션으로 유일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휠이 들어갔다, 이 컬러다, 얘는 캘리그라피다. 이 휠은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DRL이 엄청 크잖아요. 캘리그라피 디자인이고, 요게 DRL 이거 다 나오는 줄 아는데 주간에는 요게 3개 나옵니다. 이렇게 3개 나오고,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만 5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이렇게 됩니다. 기본은 그냥 주간 주행 등은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죠. 아마 야간엔 이게 다 나올걸요? 자,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면 뭐가 있어요? 프리브 전자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거 제어해주는 케이블이거든요. 이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행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엔진이 2.5 터보 가솔린이잖아요. 이전에는 3.8 자연흡기 6기통이었기 때문에 엔진룸을 딱 열었을 때 뭔가 꽉 차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딱 엔진 구성만 놓고 보면은 산타페랑 똑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흡음재가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휠하우스 안쪽에도 흡음재가 추가됐고, 엔진룸 자체도 자 요런 데 보면은 산타페는 약간 좀 휑하거든요. 근데 안쪽에 흡음재가 추가가 되고, 엔진룸과 대시보드의 길이의 사이가 굉장히 뭐 길거나 하지 않잖아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쪽에 보면 요 위에도, 요 안쪽에도 흡음재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고요. 더 안쪽에
엔진룸 더 안쪽에도 흡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공회전 시 소리가 얼마나 실내로 유입되는지 직접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이 정도면 꽤 조용한 거거든요. 자, 이 소리와 엔진룸을 연 상태에서 사운드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도 알잖아요. 6기통의 3.8 자연흡기에서 4기통 2.5 터보의 그 격차, 그러니까 이 소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흡음재를 정말 많이 집어넣은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웰컴 라이트, 웰컴 라이트 좀 아쉬운 것도 좀 있어요. 요 키 디자인이 팰리세이드잖아. 그리고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면은 요런 좀 조약돌 키가 아니라 좀 새로운 키 디자인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요런 좀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문을 열고 닫으면 웰컴 라이트가 나오죠. 이 웰컴 라이트는 저번에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웰컴 라이트 패턴이 하나가 기본이고 4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5개죠. 그런데 가격을 들어보고 좀 놀랬어요. 만약에 내가 4가지를 더 선택하고 싶어, 그러니까 총 5개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한 달에 3,800원을 내야 돼요. 3,800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싸지 비싸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굳이 이거를 구독을 3,800원 해야 돼?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1년으로 하면 38,400원. 그러니까 38,400원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평생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1년도 사실 뭐 38,000원이면 뭐 이렇게 비싸진 않는데 매년 이렇게 내기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평생 아예 그냥 이용하겠다, 16만 원이에요. 16만 원이면 그냥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물론 16만 원 할 수 있죠. 이 캘리그라피나 팰리세이드를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이 16만 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의 문제죠.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주행에 관련 없고 뭐 편의 기능에 관련 없고 진짜 말 그대로 멋에 그냥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 나중에는 편의 기능으로 열선이나 열선 핸들 통풍 시트를 구독으로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스포티한 차들 있죠. 막 달리는 차들, 부스트 온, 뭐 부스트, 뭐 압력 높여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 구독으로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뭐 다른 거는 지금 이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저는 원격 스마트 주차가 되게 필요합니다. 특히 저처럼 카니발을 타고 있는 차주들은 이 차선이 좀 좁아. 지금 이렇게 좁아요. 좁은데 넣어야 돼. 그럼 차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봐봐요. 팰리세이드 차선이 꽉 차 있죠. 물론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된 것도 있지만 차선을 꽉 차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격 스마트 주차로 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카니발에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키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키2의 편안함이 뭐예요? 키를 안 들고 다니고 그냥 핸드폰 어플로 차 문 열고 시동 걸고 끄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원격 스마트 주차, 차를 넣고 빼는 거는 실물의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팰리세이드부터는 실물의 키가 없어도 원격 스마트 주차, 차를 넣고 빼는 거를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요것도 저에게는 큰 좀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내, 지금 보면은 약간 브라운 톤이잖아요. 이 브라운 실내 역시도 캘리그라피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운 실내로 하려면 캘리그라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휠에 이 컬러의 이 실내면 그냥 가장 최상위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풀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2열은 7인승이에요. 원래 9인승을 좀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9인승을 하면 이게 첫 시승이고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저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타는 자리냐?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7인승만 준 것 같아. 근데 저거 뭐야? 지금 뭔가 중간에 뭐 있죠?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주행할 때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이벤트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2열 실내 공간은 7인승이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독립적인 공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100W짜리 충전 단자가 하나 이 앞에 있죠. 이게 되게 빠른 속도예요. 100W짜리가 총 6개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 2개, 2열 쪽에 2개,
3열 쪽에 2개, 총 6개가 들어가 있고, 이게 그 노트북까지도 충전할 수 있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컵홀더도 중간에 있지 않고 좌우측 끝에 컵홀더가 따로 빠져 있어서 뭔가 이 VIP 시트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시트가 좀 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약간 좀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냐, 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2열 시트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9인승, 그러니까 2열 시트가 붙어 있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는 이 턱이 없어요. 왜냐, 시트가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굳이 턱이 안 보여서 오히려 실내 시트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9인승이나 7인승이나 이 시트의 높이는 비슷해요. 그냥 이 턱이 있냐, 이 중간에 공간이 있냐, 이렇게 차이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릴렉션 시트가 있습니다. 원터치 버튼 하나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나 엉덩이 시트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등받이 각도도 지금 이게 지금 최대로 눕힌 거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이 레그레스트 있죠. 이 릴렉션 시트면 이 레그레스트가 사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지금 공간이 넓은데 레그레스트로 여기 발 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게 아쉽냐면 운전석에는 이렇게 레그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릴렉션 시트 딱 보면 원터치로 릴렉션 시트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레그레스트가 이 종아리를 받쳐줘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1열에는 있는데 2열에 굳이 안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죠. 왜냐면 이게 진짜 릴렉션 시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아, 이거 부럽다. 저는 카니발 타는데 이거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9인승이랑 차이는 슬라이딩 콘솔이 7인승에만 들어가요. 9인승은 이쪽 센터 콘솔이 시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센터 콘솔,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콘솔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옵션으로 220V 뭐 하이브리드 모델은 요게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위에 있는 송풍구 컨트롤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위쪽에 있다 보니까 뭐 왼쪽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열선 통풍 시트도 이 위쪽에 그냥 딱 눈앞에 보여서 사용하기도 좀 편한 거죠. 자, 그리고 이 VIP 시트 요거 그 바디 케어라고 또 추가로 옵션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80만 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안마를 해주는 건데 모드가 총 3가지, 그러니까 강도도 3가지로 세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마 일반 20대나 30대 오너분들은 이거 얘기해봐야 그거 뭐야, 이거 뭐하러 써, 그냥 이거 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때요? 높죠. 가족들이 함께 탄단 말이야. 만약에 뒤에 40, 50대 뭐 어머니나 아버님을 모시면 이 안마 시트가 생각보다 셉니다. 이거 릴렉션 시트처럼 이렇게 그냥 등받이 값쳐서 좀 눕혀서 사용하면, 이러니까 이제 레그레스트가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이게 좀 미세하게 토도독 쳐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탔을 때는 별 차이 없는데, 만약에 한 30분 이상 장거리 갈 때 이게 있으면 생각보다 편합니다. 내가 그만큼 나이가 먹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부모님이나 만약에 혹은 이제 2열에 안마 시트가 좀 있는 걸 원하는 분들이면 이거를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3열 넘어갈 때 이 턱이 좀 높아. 이게 지금 좀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중간에 턱이 좀 높아서 타고 넘어가기 조금 불편한 게 있기는 있지만, 이게 불편하면 이게 원터치로 버튼을 통해서 전동으로 이 시트를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좀 속도가 좀 어때요? 좀 느리지 않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도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제가 2열과 3열 다 타볼 텐데, 3열에도 이 100W짜리 초고속 충전 케이블 선이 있고, 최초로, 그러니까 열선 시트는 이전에 팰리세이드 때 들어갔고, 등받이 각도가 전동되는 건 기본이고, 이 시트 밑에가 슬라이딩 되는 것도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열 시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팰리세이드급 되는 차들은 그냥 이 3열을 구색용으로 맞춰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쟁 모델이나 뭐 다른 모델이나 그냥 3열이 그냥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탈 수 있게. 그러니까 GV80도 3열이 있기는 있는데, 이 헤드, 그러니까 머리 쪽이 이렇게 그냥 꺾이든지 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지금 이 팰리세이드 3열은 성인 남성이 타서도 될 정도로 등받이 각도, 이 허리, 그 다음에 이 시트 슬라이딩 되는 것까지 꽤 활용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카니발의 대항마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3열에 타서 또 주행도 할 거고, 3열에 이 글라스 있죠.
쿼터 글라스, 이게 커진 게 또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커지고 시트가 지금 보면 1열보다 2열이 좀 더 높고 2열보다 3열이 더 높거든요.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3열에 이 시트 위치한 게 지금 이 뒷바퀴 주행축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진동이라든지 충격들 뭐 아니면은 소음 이런 게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지 요것도 직접 타서 한번 말씀드리고, 3열의 유리가 커지고 시트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네요. 자, 3열을 다 폈는데도 수납함이 꽤 넓어요. 그리고 이걸 제일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3열을 만약에 사용할 때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좀 부피가 큰 물건을 만약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3열 막 접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데, 전동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이 엉덩이 시트가 앞으로 가는 게 뭐가 중요해 하는데, 굳이 이 등받이 각도를 접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3열을 시트를 앞으로 빼면 꽤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에 물건을 적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올 버튼 누르면 시트가 다 폴딩이 돼요. 그러니까 요 완전 폴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아이디어. 이게 보통 이제 요 위쪽에 우산 같은 거 달아 놓는데, 밑에 이렇게 우산이 달려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수납함도 이 안에 깊게 들어가 있어서 공간이 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4인 가족이야. 4인 가족이면 그냥 3열 시트를 이렇게 그냥 폴딩을 하고 넓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넓은 공간을 다 수납함, 뭐 자전거, 요즘에 중학생들 자전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우리 큰아들이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자전거 자꾸 사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자전거 너무 비싸가지고. 뭐 어찌됐든 카니발은 자전거 넣으려면 3열에 그 시트가 막 폴딩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트 앞으로 이렇게 쭉 젖혀가지고 당겨가지고 막 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펠리세이드는 자전거나 유모차나 그냥 넣어도 될 정도로 이 전고가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오히려 카니발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는 6명이니까 3열을 써야 돼서 카니발이 더 나은 거고, 4인 가족은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수납 공간이 넓어 보이기는 하네요. 자, 저는 사실 실내 디자인은 되게 만족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도 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눈부시다.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눈부셔가지고 조금 약간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대시보드가 앞으로 좀 나오면서 지금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눈부실 상황도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어둡게, 그러니까 극장 가면 이 스크린에 집중하라고 주변을 다 어둡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가 한편으로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열선 통풍 시트가 디스플레이가 아닌 요렇게 지금 디스플레이가 아닌 요 공조기에 따로 빠져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에 고급차면은 뭐 들어가요? 무브 큐레이터 요 들어가잖아요. 펠리세이드도 이거 플래그십 SUV인데 이 무브 큐레이터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이렇게 좀 다이얼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조기 컨트롤러와 따로 열선 통풍 시트가 빠져 있어서 편하게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무브 큐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제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는 줄 알고 요 대시보드나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필립스 모르시는 분들 없죠? 스마트 아로마 디퓨저. 요거 우리가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무드 큐레이터와 동일한 방식이에요. 이 향 길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 향을 어떻게 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게 필립스 스마트 아로마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향을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향을 4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고, 요게 다 향마다 포인트가 달라요. 하나는 뭐 달콤한 향, 시원한 향, 그리고 멀미가 날 때 멀미 방지. 그리고 필립스 연매출만 24조인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듣보잡 이런 회사도 아니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향이 또 중요하잖아. 디퓨저가 아무리 좋고 무드 큐레이터 좀 나와도 향이 좀 구리거나 좀 별로면은 이거 사용하다 말고 그냥 다 버리는데, 필립스에 들어가는 이 향이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원료를 사용을 해서 이 필립스의 향을 완성을 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곳이 그 방향제나 향수 원료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향을 맡으면 이거 어디선가 맡아본 고급스러운 향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프랑스 남부에 있는 향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3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프레쉬, 좀 약간 좀 프레쉬한 느낌, 약간 좀 상쾌한 그런 느낌이 주는 것도 있고, 포근한 향의 느낌이 주는 라인업들도 있고, 마지막은 멀미나 악취 이런 거 잡아주는 헬시 라인이 있어요. 게다가 이게 어플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저도 이거 많이 써요. 저 올파큐어 여기 있잖아요.
필리스 올파 퓨어 보면은 연결을 하면 이렇게 오션 블리스, 내가 원하는 이렇게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연결된 거거든요. 블랙 체리, 그 다음에 오션 블리스, 자스민, 내가 원하는 향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향 조절도 이렇게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내 캘린더에 연동을 해가지고 일정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향,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어떤 향, 그러니까 향을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 날에는 너무 피곤해서 좀 더 해시 라인, 그러니까 좀 뭔가 멀미나 악취를 확 잡아주는 막 이런 거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 나는 좀 금요일 날에는 포근한 향이 좀 나는 릴렉스 라인을 쓰고 싶어.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정해서 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탑이에요. 방향제 중에 이게 방향제라고 할 수 없고 디퓨저 중에는 이게 거의 원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아무 것이나 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룹 거였으면은 쓰다가 고장나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필립스 글로벌 회사예요. 그리고 원래 이게 저번에 저희가 그 세대 비교할 때도 넣었지만 원래 가격이 본품 하나에 리필킷 하나 요렇게 해서 11만 9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쓰는 거예요. 평생 AS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나머지 세 개는 지금 비어 있는데 요거 본품 하나에 이 리필킷 하나에서 11만 9천 원이었는데 우파TV 하면 또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본품에 리필킷 2개, 이게 원래 원가로 따지면은 14만 8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9만 9천 원에 우파몰에서만 유일하게 이벤트 하니까 이 방향제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리스 올파 퓨어 요거 꼭 구매하세요. 진짜로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추천하는 디퓨저예요.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팰리세이드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묵직하고 부드럽게 힘있게 밀어주는, 그러니까 힘있게 부드럽게 밀어주는,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힘 있으면 힘 있는 거고 부드러운 거고 뭔 느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기량이 높고 엔진이 좀 기통수가 높으면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300마력대의 차가 출발할 때의 힘과 200마력대의 차가 출발할 때 힘이 다르잖아요. 근데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뭐였어요? 3.8 자연흡기 대배기량이거든요. 게다가 6기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했을 때 힘만 조금, 그러니까 악셀만 조금만 밟아도 힘이 남아서 부드럽게 파워풀하게 쫙 나가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팰리세이드 하면 산타페랑 주행 질감이 완전히 달랐죠. 저희도 이전에 산타페랑 기존 팰리세이드를 비교할 때도 주행 질감은 팰리세이드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평가를 했던 것도 엔진의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는 2.5 터보 가솔린 산타페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주행 질감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 스마트 올파 퓨어 되게 좋다. 향이 계속 은은하게 나오니까 이거 진짜로 광고 때문이 아니라 99,000원이면 거저입니다. 이 상태에서 4기통에서 출발하는 느낌, 요게 발끝에서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6기통 기존 팰리세이드처럼 묵직하게 나가게끔 만들게 세팅을 해놨지만 이 엔진에서의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출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느낌은 확실히 팰리세이드처럼 묵직하게 느끼게 나가게끔 해놨지만 조금만 깊게 밟으면 이렇게 RPM 소리, 그러니까 이런 소음이 실내로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기존 팰리세이드랑 좀 달라요. 기존 팰리세이드는 조금 밟아도, 조금 악셀을 깊게 밟아도 실내로 유입되는 RPM 소리가 많이 안 들렸거든요. 조용하다라는 얘기죠. 흡음재를 많이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에서 느껴지는 이 4기통과 6기통의 차이가 조금은 아쉽다. 자, 지금도 지금도 굳이 이 상태에서 RPM이 올라가면서 이 들려오는 이 소음이 굳이 안 나도 되는데 엔진과 배기량 차이로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죠. 요게 기존 팰리세이드였다면 요런 소리도 안 났을 거예요. 부드럽게 밀어줬겠죠. 그래서 아마 기존 팰리세이드를 타셨던 분들이 신형 이 팰리세이드를 타면 조금 약간은 좀 차가 좀 가볍네?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보다는 경쾌한 느낌? 좀 빠릿빠릿한 느낌?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쁜 느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기존 팰리세이드와 신형 팰리세이드의 그 기준 자체가
기존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한 느낌이 좀 있는 반면에 신형 같은 경우에는 4기통의 2.5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경쾌한 느낌을 이제 초반에 많이 집어넣고 중후반에 RPM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게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거를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브레이크 담력. 기존 팰리세이드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좀 끝에서 팍팍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거는 좀 안에 좀 속도 줄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골목에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차가 나오든지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내가 멈춰요. 딱 이렇게 멈췄을 때 팍팍 꽂히는 느낌들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차를 조금 적게 좀 짧게 타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야, 브레이크 잘 잡히네, 딱 빨리 잡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의 피로도를 되게 올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밟아도 브레이크가 팍팍 꽂히니까 운전의 피로도도 올라가고 너무 이게 팍팍 꽂히고 좀 팍 쓰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풀체인지 팰리세이드는 그런 단점을 잡았어요. 지금 보면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악셀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도 끝에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예 그냥 뒤에 차가 없으니까 자,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멈춰도 느껴지시죠? 이렇게 딱 부드럽게 잡아주는 거. 이전에는 팍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자, 지금 우회전하는 도로에서 이 상황에서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잡았을 때 부드럽게 잡아주는 게 이전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전 대비 개선을 많이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주행보조. 우리가 주행보조도 좋아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게 어디가 달라졌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영향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 점선과 실선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선은 점선, 실선은 실선, 그 다음에 인식도 잘 못했는데 지금 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행보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보조를 키면 이 실선과 점선을 구분을 합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행 보조 잡아주는 이 기능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느끼냐면은 이런 교차로 때 주행 보조 키고 있으면은 지금 인식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다가 앞에 점선이 딱 들어오면 인식을 하고 바로 잡아가지고 주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들, 요런 주행에 대한 보조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자, 연비는 공식은 9.7이었나 리터당 9.7이었나 그랬는데 실연비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도심에서만 주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찍혀있는 게 2.9가 이게 말이 되는 연비인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자, 그리고 지금 허리, 그러니까 지금 릴렉션 시트가 있다 보니까 운전을 조금 장시간으로 하면 안마가 자동으로 돼요. 그냥 허리 이렇게 좀 요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시트도 기본적으로 되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계기판 요 모션 바뀌는 것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보면은 자,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모션 바뀌는 것도 꽤 멋있고, 허리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시트가 이렇게 좀 잡아주는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악셀이 조금 더 그릉그릉하게, 그러니까 6기통의 느낌이 나게끔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 타보면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차들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N 빼고. 근데 팰리세이드는 플래그십 SUV인데도 불구하고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RPM이라든지 이 발끝에서 악셀에서 눌러주는 요 느낌, 그러니까 이 스포츠 모드 한정으로는 6기통의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배기음도 액티브 사운드가 아닌 실제 6기통의 사운드가 좀 느껴지게끔 그런 세팅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 클립 불빛 나오는 거 있죠, 요것도 들어가 있네요. 보면은 시트의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 이 시트 높이도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꽤 괜찮거든요. 승차감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통통 튀는 게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좀 타면서 느끼는 거는 글쎄요,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시트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통통 튀는 거는 좀 잡아주는데, 이게 좌우의 움직임 있죠,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시트의 위치나 포지션 차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팰리세이드 타시는 분들도 이번 2열 이 풀체인지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걸 좀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이런 좀 승차감, 통통 튀는 것들은 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탔을 때 생각보다 많이 편해졌는데?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죠. 그런데 얘가 가솔린이라서 좀 괜찮지, 만약에 얘가 하이브리드에 그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멀미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느낌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어디서 느껴봤더라 했더니만 카니발도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니발도 가솔린이랑 디젤은 이게 시트가 높잖아요. 당연히 이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높으니까 이렇게 딱 앉으면 이 위에가 살짝 흔들흔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솔린이나 디젤은 회생제동 없이 그래도 그냥 이제 회생제동 없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 만약에 여기서 회생제동이 들어가면 꿀렁꿀렁 요 느낌이 추가가 돼요. 회생제동이니까. 그러면 이제 멀미 난다고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팰리세이드도 아직 하이브리드 타볼 건 아니지만 이게 2.5 하이브리드면 멀미가 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의외로 카니발은 제가 익숙해져서 이제 멀미가 안 나긴 하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때 유일하게 제가 2열에 멀미 난다고 했다가 실제 오너분들한테 욕 오지게 먹었는데 지금 그 얘기 솔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요 2열도 팰리세이드 하부가 나온다면 제가 한번 직접 타보는 걸로 한번 해보고, 2열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전체적인 승차감과 느낌은 많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이전 세대보다 묵직함은 좀 떨어졌어요. 그 묵직함이라는 건 뭐냐면 충격들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걸러주려고 이게 많이 좀 걸려주는데, 전체적으로 차가 좀 이렇게 시트가 눌러주면서 부드럽게 잡아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진동은 좀 오지만 그러니까 묵직하게 눌러주는 이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대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저희가 앞에 놓으면 안 좋은 것이거든요. 자, 잔진동은 잘 걸러주는데 방지턱 높은 이런 거,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방지턱 높은 데는 보이시죠? 자, 한번 더 넘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으면, 자, 이런 느낌, 요런 상황에서는 이전 팰리세이드는 이런 좀 큰 충격들을 되게 잘 부드럽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런 실내 유입되는 충격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형 팰리세이드는 지금같이 이런 높은 방지턱에서는 실내로 들어오는 이렇게 충격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잔진동들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걸러지고, 그러니까 부싱, 하이드로 부싱 같은 것도 아마 많이 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진동은 걸러주지만 차가 워낙 커지고 이래서 이런 노면의 이제 큰 충격들, 방지턱이나 요철 깊은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좀 못 걸러주는 것 같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나오고 2열이 막 엄청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이제 편해지게 하려고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이 차의 길이나 시트 높이나 이런 한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완전히 럭셔리하고 편안한 거는 아니다. 자, 댓글에 3열에 성인 남성 2명 타보고 한번 타보라 해가지고 지금 타봤는데, 이런 작은 클립들 있죠. 이게 안전벨트 클립인데 안 쓸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막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껴놓으면 안 움직이니까 그런 작은 디테일들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이 리클라이닝, 요 등받이 각도뿐만이 아니라 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짧게 타봐서 100% 제 말이 다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3열 하면 어때요? 당연히 지금 주행 그 2열 주행 뒷바퀴 축 위에 시트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더 안 좋고 더 튀고 뭔가 좀 더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열에 탔을 때 딱 느낌은, 일단 이 3열 유리가 커져서 개방감도 좋고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꽤 많이 눕혀집니다. 그러니까 3열에 탔는데 좁지도 않고 레그룸이랑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2열보다 3열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많이 안 뜹니다, 생각보다. 딱 탔을 때 2열보다 오히려 3열이 더 승차감이 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렇게 느끼나 하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타고 있는 우리 매니저 솔직한 얘기로 어떤 것 같아요, 2열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개인적인 느낌. 일단은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이 친구가 좀 키 커요, 저보다. 예. 국내 생산, 뭐라 해야 되지? 국산차 중에 3열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것 같고. 아이 그래도 카니발은, 나는 카니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미안해요. 그 카니발은 이제 제외로 하고. 네. 근데 진짜 넓어요. 진짜 넓고 헤드룸 공간도 있는데 이제 이것만 조금 이것만 조금 레그룸만? 네, 근데 요거는 뭐 그래도 좀 작은 사람이면 편하게 탈 것 같아요. 승차감은 어때요? 승차감도 2열보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더 푹신푹신한 느낌? 나 그 왜 그런지 알았어. 노면의 잔진동은 3열이 잘 못 걸러줘. 그러니까 잘 못 걸러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잔진동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 아까 우리가 2열에서 얘기했었던 그 큰 진동 있지. 그 큰 진동은 이 3열이 많이 안 들어와. 3열을 딱 탔는데 방지턱이나 요철가 지금 똑같은 코스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런 큰 요철이나 방지턱을 세게 넘어도 2열은 충격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3열에는 이 3열 쪽에 시트도 지금 위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동축 위에 뭐 부싱 같은 걸 많이 이제 해놨으니까, 오히려 이 3열 시트에 그 탔을 때 충격들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다는 거죠. 단 이 구동축 위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잔진동들 있죠. 노면에 그냥 조금 요렇게 쏙 움직이는 거, 요런 것들은 2열이 좀 더 편하고, 큰 충격은 3열이 좀 더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다. 생각보다 만약에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으면 이거 좀 애매하기는 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2열을 선택할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3열도 나쁘지가 않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 요거는 전 세대 팰리세이드보다 한 50% 이상 3열 시트가 편해지고 부드러워졌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폴딩하고 다리 뻗고 타도 되겠네. 생각보다 그러네? 그렇죠. 하나 아쉬운 게 어. 카니발은 3열에 커튼이 있잖아요. 그치. 예, 커튼이 있는 게 아쉽다. 썬팅 해야지.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 3열이 지금 바로 뒤에 이제 배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스포츠 모드를 넣고 달렸는데, 제가 아까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6기통 배기음 난다 그랬었는데 3열에 타니까 4기통 배기음이네요.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는 되게 뭔가 묵직했는데, 막상 3열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4기통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출력이 지금 1열, 2열, 3열 지금 전 다 타봤잖아요. 타보면서 느낀 생각은 281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타페랑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파워풀한 출력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딱 탔을 때 막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팰리세이드 3.8의 6기통의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을 생각을 했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팰리세이드 2.5 가솔린 한번 타봤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아쉬운 점도 있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 아쉬운 거는 출력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죠. 뭐 산타페랑 똑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흡음재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저속에서는 조금 더 파워풀한 움직임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딱 타보면 산타페보다 좀 더 힘이 있네?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금만 더 악셀을 깊게 밟으면 RPM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RPM이 올라가면서 약간은 좀 그런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5 가솔린도 좋지만 2.5 하이브리드가 출력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들고, 기대 안 했지만 좋았던 거 3열 승차감과 3열의 공간감이에요. 진짜 놀랬어요. 3열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산차나 수입차나 3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타야 될 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이제 탈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3열 타잖아요. 이번 팰리세이드 3열 꼭 한번 타보세요. 지금 구동축 바로 위에 있어서 승차감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3열 승차감이 생각보다 진짜 좋았습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 잘 나오긴 잘 나왔네요. 기대했던 것만큼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잘 팔릴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벤트 올파퓨어, 얘가 좀 아쉬운 거는 무드 큐레이터가 없잖아. 향 진짜 아쉽거든요. 그 방향제 그 몇만 원짜리 그냥 그 뭐 동물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끼면은 물론 이것도 좋지만 선물용으로 전자제품 필립스 스마트 아로마 올파퓨어, 이거 진짜 원래 14만 8천 원짜리 구성을 본품 하나에 리필킷 하나 이렇게 해서 99,000원이에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요거 선물용으로, 팰리세이드 지금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선물용으로 주시면 진짜 좋아할 겁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고, 진짜 우파가 강력 추천하는 유일한 디퓨저 방향제예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비교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팰리세이드의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저 이번 이 디퓨저 필립스의 올파퓨어 디퓨저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